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왜 이렇게 치료가 많아요? 네,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 운동치료 등등. 네, 뭐 장애아동 발달 재활을 전개하시는 분들, 또 특수교육을 전개하시는 분들, 또 뭐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개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문이 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가 많을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치료 쇼핑을 간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그 재활을 위하여 좋은 거라면은 다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뭐 기치료에 또 한약 치료에다가 각종 약물 치료 뭐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모님들에게는 많은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해야 돼요, 이제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치료가 많아요? 라는 부분. 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언어 치료, 행동 치료, 운동 치료 등등 이런 다양한 치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치료들을 융합할 필요가 있어요. 융합. 그래서 음악 치료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심리 치료와 우리가 발달 재활을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좀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요. 우울감. 그러면은 음악을 통해서 우울감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음악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직접 노래를 내가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도 치료가 되지만 내가 노래를 하면서 치료가 돼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들을 내가 연주함으로써 또 그 악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또 치료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게 음악 치료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울한 심리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불안감도 좀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분노, 아주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도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살다 보면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깊은 상처들이 많고 아주 깊은 그 무의식 속에도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살 때 뭐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았다, 또는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는 아이들이 어떤 그 계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그 많은 어린이들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뭐 한 살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한 살 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또 불안한 심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가 발전된 불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네, 분노를 이제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조절 장애가 이제 심각해지게 되면은 이제 품행 장애라든지 또는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다. 네,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아교육을 잘해야 된다. 유아교육. 6살 이전의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기다 결정된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교육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 또한 제가 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교육이구나. 그리고 제가 심리치료라든지 특수교육을 또 전공을 하면서는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야, 유아기에 조기 발견하고 재활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암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이 똑같구나, 모든 게. 이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면서는 정말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연구하고 또 입법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바른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과 학문과 철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제가 또 법학을 전공하면서는 그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할 때는 진짜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복지로 가는 거구나. 다 모든 것이 그 인간의 이 복지라는 게 행복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해외에 관심을 가지면서는 이제 다문화 한국어학과를 또 전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나 베트남어도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학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세계적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또 교육 공무원으로 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학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제 교육대학을 다녔는데, 이 교육대학에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돼요. 음악, 미술, 체육, 뭐 영어, 뭐 실과 뭐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공부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전공했던 뭐 치료라든지 이런 특수교육 또는 뭐 언어 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악 치료를 그렇게 나왔고, 또 미술 치료,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감상하면서도 심리가 치료가 되고, 또 미술을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뭔가 조소라든지 뭔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심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언어 치료, 우리가 이 언어 기관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조음 장애가 있다든지 발음에 또는 유창성 장애가 있다든지 발달 장애가 있다든지 했을 때 언어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뇌장애로 인한 언어 장애도 마찬가지죠. 행동 치료, 우리가 이제 인간의 행동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나 조적적 조건화를 통해서 행동 치료를 전개하게 되는데, 또 운동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겠다. 이게 심리 운동은 심리 쪽으로 접근한 것이고, 또 운동 자체, 운동 기능을 치료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 치료 같은 거를, 또 작업 치료 같은 걸 병원에서 많이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가 만들어질 수 있냐라면은, 인간의 총체적 활동은 치료와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상 우울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치료할 때에는 어디에 몰입하면은 이 우울감을 잊어버리거든요. 그 뭔가 만들기를 한다든지, 뭔가 노래에 몰입해 있다든지, 또는 뭐 여행에 몰입해 있다든지, 뭔가 노동에 몰입해 있다든지 하면 그 순간에는 우울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총체적인 활동들은 뭐다? 치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전개가 되기 위해선 뇌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뇌가 활동하면서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인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울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만 있다, 누워만 있다,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서 걸어야 돼요. 걷는 순간 뇌가 활동하게 되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긍정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뇌에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걸어보니까 벌써 심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3번 이상을 걸어요. 아침에 꼭 30분 이상 아침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30분 이상 산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또 30분 이상 산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피곤할 때 못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제가 걸어요. 오랜 시간 걷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뭐 3시간 이상 걷는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걸어보면 다르거든요. 왜? 걷는 것은 이 뭐 발목이라든지 뭐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이 근육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전신이 움직이면서 우리 뇌의 전뇌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뇌 피질이라든지 대뇌라든지 대뇌 변형계, 뇌간 그리고 이 뇌의 뭐 전두엽이라든지 두정엽이라든지 측두엽이라든지 후두엽이라든지 이런 뇌의 전체적인 활동, 피질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피질이라든지 감각 피질이라든지 이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변화되면서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총체적 활동은 다 심리치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총체적 활동은 발달 재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재활이다라는 것은 지체된 발달, 불균형된 발달, 이상화된 발달을 이거를 이제 바른 발달로 이끄는 것이 이제 발달 재활인 거고 심리치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또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장애, 그쵸? 뭐 아주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라든지 또는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게 마음이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는 조증, 기분이 굉장히 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리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 또 우리가 이런 불안장애 또 우리가 조현병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망상이나 환청이라든지 환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치료를 전개하는 거예요. 또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반사회적인 또는 굉장히 고립된 또는 경계적인 또는 강박적인 편집적인 또는 의존적인 또는 자기애적인 게 너무 심한 자기애적인 이런 조현성, 뭐 조현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격장애, 인격장애로서 이건 심리치료가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심리치료 영역 그리고 발달재활 영역을 좀 깔끔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치료가 많냐? 모든 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연극도 치료가 되죠. 연극 치료. 또 우리가 영화 감상, 그 영화 감상에서 영상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도 심리가 치료가 돼요. 사진 치료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야기하면 심리가 치료가 돼요. 이야기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수다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치료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리 치료 영역이. 또 발달 재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발달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발달 재활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다양한 치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재활과 치료를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PA, 정신과 대화 신체는 하나다라는 입장에서 MBPA 심리치료와 MBPA 발달 재활을 주창하고 MBPA 교육학, MBPA 교육 철학을 주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학파가 결성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학파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한국의 학문이 세계화되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신학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문 MBPA 과학을 창안해서 신지식이 됐는데 이 신지식인으로서 제가 무려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학문을 전파해 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이 세계적으로 좀 잘 전파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또 한국의 BTS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한국의 신학문들이 학문 한류 열풍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어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